조국 전 장관과 서울대 동기죠. 진중권 교수. 지난 조국 사태 때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어제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입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좀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내 강연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듣고 나서 감상문을 올린 아이디가 보니까 정경심 교수 아이디더라. 내용도 강의와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아마 안 들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는 지금 이 동양대학교 교수죠. 경북 영주 풍기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학생들, 서울 접근이 어려우니까 스펙용으로 만든 강좌인데 정 교수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따먹어버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인턴, 제1저자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냐? 하지도 않은 인터넷다고 하는 것이 공정한 거냐? 다시 비판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위조가 안 됐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증이 안 돼요. 못 찾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위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당에다 얘기를 했다고 내가 해봤는데 그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당에 거기다 목숨 걸지 말아서. 처음에는 이제 나도 이제 조국한테 유리한 그 사실이 나오면 증언 같은 게 나오면 당에다 다 연락을 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동양대니까 아무래도 많이 알잖아요. 원래는 이제 당에서는 이거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반대를 할 생각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온갖 비난이 쏟아질 텐데 그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등단의 시기가 그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이 결정을 이제 거꾸로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그냥 탈당면 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정태근 의원. 진중권 교수 좀 작심하고 계속 혼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한때 진보 진영은 곧 양심 세력이라고 일컬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우리의 정치 상황, 인권 상황이 엄혹했고 예. 그때의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던 분들이 거의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인권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 와가지고 한 진영, 소위 진보 진영의 득실, 진보 진영의 이해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음에 대해서 너무도 한탄스러운 거죠. 보니까 그 진중권 교수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 예. 조국 사태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조국 교수 주변에서 벌어졌던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러면 검찰 수사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진영을 대변했던 조국 교수가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그 주변에서 상당히 큰 잘못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혹히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저 우리를 대변했던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판단에서 판단을 그르쳤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도 지금도 여러 비난을 쏟아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 저는 정의당에 대해서 한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당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정의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의롭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왜 당원의 문제를 따지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진보 진영이 또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정말 의롭게 살아왔던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런 회화를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진 교수의 얘기를 좀 뼈저리게 생각하고 한번 스스로들 그리고 예. 주변들을 둘러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정태근 의원이 정의당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의당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조국 장관 찬성으로 번복을 하니까 내가 너무 황당해서 탈당계를 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화 의원은 개인적이고 사족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했고
이 조국 아들 관련한 것, 조국 아들 발언과 관련해서는 공지영 작가 그동안 계속 조국 전 장관 지킴이 역할을 했지요. 진중권 이 사람이 선생인가? 다 떠나서 자기 강의를 들었으면 조국 아들도 자기 학생 아닌가?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정의당 탈당했습니까? 탈당을 안 했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정의당 당원이고요. 예. 탈당 의사를 표명을 했다가 뭐 또 당내에 계신 여러 소통 채널들과 소통을 하고 나서 예. 탈당 의사를 철회를 했고, 그래서 아마 저 강의에서는 당시의 그 심경을 개인적인 소회를 섞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말씀 중에 약간 좀 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예.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뭐 정의당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8,000명이 탈당할 걸로 예. 예상이 돼서 원래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원래 반대 입장을 정했다가 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건 이제 진 교수가 소통한 사람마다 예. 각자의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들 속에서 짐작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예. 실제로 정의당 내에서 마지막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지금 진중권 교수 같은 저런 의견을 표명한 그런 정의당의 당원들, 또 핵심 지도부의 일원들도 있었습니다. 예. 때문에 진통이 없었던 건 뭐 아니고, 진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 그에 대한 여러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비판을 저희가 감내할 것은 감내하고, 또 오해가 있다면 오해는 풀고, 뭐 그렇게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예. 그래요. 차전 교수 예. 어떻게 보면 조국 사태 예. 현 정부 큰 부담이긴 하지만 또 하나 보면 진중권 교수 같이 이렇게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 그 자체로도 또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러니까 할 말을 한다. 예. 뭐 그러니까 일종의 뭐 좋게 이야기하면 뭐 자정의 기능도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네. 있겠죠. 그러나 뭐 이제는 뭐 진중권 교수 이런 폭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조국 교수 조국 전 장관과의 친구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인연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마 이 조국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러니까 역할, 파장, 또 뭐 본인이 또 이 상당히 또 이 유명인사로서의 이 사회에 담당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적 역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진실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침묵할 수 없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뭐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이 알아서 정리할 문제지만,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귀담아야 들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는 어제 그 지금 이야기한 그 중에 앞서도 뭐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영주 풍기업 학생들한테 이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인문학 프로그램을 예. 만들어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거죠. 스펙을 써먹으라고 만든 것인데, 정 교수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따먹었다. 이 표현이 저는 참 와서 꽂히더라고요. 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그 판례를 썼습니다만 결국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일종의 벼룩의 간까지 빼먹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 소위 말하는 탐욕의 범위가 너무 무한정이었다. 이 부분을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룩의 간이라면 아주 작아서 상당히 그 별로 쓸모도 없는데. 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변변치 않으니 이걸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진중권 교수 상당한 배신감을 아마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폭로한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모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조금 느끼는 대목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진중권 교수의 이런 발언 혹시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인 그 어떤 사항별로에 대한 언급, 판단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한국이라는 사회 공동체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문제인데 충분히 그 기준 안에 포섭되는 것인데, 이것이 진영이나 편에 따라서 달리 평가받고 비난하고 욕한다는 게 본인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로 좀 받아들이고요. 예. 이건 어느 진영에 속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한국 공동체 일원이라는 거 그 기반에서 나오는 가치 판단의 문제다. 예. 이런 어떤 의사 전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설득력 있다고 보고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할 때는 네 편이라고 하지만 쓸 때는 내 편으로 써주십시오. 가급적. 예, 현근택 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마 방송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예. 아마 진중권 교수가 그때 동양대 총장 얘기가 나왔을 때 왜 얘기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개 겹치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하고는 대학 동기고 그 정경심 교수하고는 어쨌든 같은 학교 안에서 이제 교수 동료란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동양대에서 뭐 총장 그 표창을 위조했느냐 안 했을 때도 어찌 보면 동양대 사장을 잘 아시는 분이어서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물론 뭐 친구 사이니까 봐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분이 어쨌든 뭐 지금 같이 일하던 교수님은 이제 구속돼 있고 지금 조국 전 친구도 어찌 보면 이제 기소될 위기에 있는데 물론 본인의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SNS상에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 해서 또 이렇게 2차 저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 되고 그랬을 때는 그런 비판 좀 정의롭게 보였지만 이제 물러나고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또 공격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몰차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좀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친구를 저렇게 강연석상에서 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워낙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무조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해버리면 왕따가 되죠. 그 조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은데 진중권 교수는 했단 말이죠. 했다는 것은 자신이 왕따가 될 것을 각오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데 그저께 그 강의의 제목이 보니까 진리 이후 시대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이후 시대의 민주주의를 바라볼 때 자신은 조국 장관이 교수인데도 정경심 교수가 교수인데도 진리를 쫓고 진리를 탐구해야 할 교수가 돈과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친구 자격이 없다고 엄중하게 선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장관은 진중권 장관이 오랫동안 자신과 학연의 관계에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따끔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앞으로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변화의 기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예. 진리 이후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정태근 의원 모르세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이후 시대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분이 뭐 아니 그래도 학자가 뭐 진리 이후 포스트 트루스라고 그러던데 그 자체가 무슨 학문 용어인가 정태근 의원 모르는 게 없어서 물어봤더니 그건 잘 모르시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